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1분기 실적 시즌의 문을 기분 좋게 열었습니다마는 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사이에 전선, 정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다음 주에 주도주로 부상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1분기 실적 시즌의 개막을 알린 하루, 투데이 한경 원픽은 구리 가격 고공행진, 상승 사이클 올라탄 전선주입니다. 구리 가격이 연초부터 상승하면서 최근 1년 새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50만 톤 이상의 구리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붐으로 전력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전력망 투자 규모가 2030년 5,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전선주들이 연일 탄력 있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멈출 줄 모르는 구리 가격의 고공행진에 전선주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최근 공급 부족 이슈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구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된다고 봐야 할까요? 보통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공급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땐 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리 가격에서 수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구리 가격의 핵심 결정 변수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수요 같은 경우가 구리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는데 최근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가 15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변압기라든지 구리와 관련된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기존 변수였던 중국 부동산 경기 수요에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 점도 전선주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변압기가 먼저 주목을 받았고 또 전선주로도 온기가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가 변압기와 전선업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낙수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산업 같은 경우가 발달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력의 변곡점이라고 일컬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증가는 과거에 우리가 캐펙스 투자 사이클에서 봤듯이 한 2년 정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가와 연결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실적, 그다음에 주도주 형태의 상승을 통해서 함께 움직이는 특성이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수요의 확대 같은 경우가 AI,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한 5배 이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력 인프라 상에서도 한 5배 정도 이상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구리 사용 비중 같은 경우가 전력 인프라 가장 높은 비중이기에 구리 같은 경우가 주목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AI 붐,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산업이 5배 이상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장 속에서 전선주의 탄력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다양한 종목 중에 대원전선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최상단에 섰는데요. 특히 이 대원전선이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는 전선주인데
우리가 특정 업종 안에서 순환매 형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업종이든 공통적인 부분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같은 경우가 시세가 강하게 분출할 때 같은 경우가 거의 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의 특성을 연결해 봤을 때는 업종 안에서 순환매가 한 바퀴 돈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라 움직인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1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었죠. 전선주들아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현재 실적 성장 추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15배 수준입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평균적인 종목이 주가 수익 비율 15배 수준까지는 상승을 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의 폭이 제한적이다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우리가 주도주 형태 안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의 상단에서 추가로 좀 상승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키는 산업의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5배의 성장이 가능한 이 변압기, 그다음에 전력 소비의 사이클 안에서 전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15배가 상단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일컫는 부분에 대한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선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향후 어떤 재료에 주목하면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미래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를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주 같은 경우가 한 1에서 2년 정도 미래의 실적 같은 경우의 성장을 반영을 한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로 여기에서는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까지 업종의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하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래 실적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선주 가운데서 이성웅 이사님의 최선호주 있을까요?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LS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LS 전선이 LS의 자회사죠. 이 마진이 높은 부분이 해적 케이블입니다.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진행이 더딜 때는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마진은 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금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선주들을 볼 때는 해외 매출이 높은 종목을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종목이 LS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LS를 최선호주로 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투데이 원픽에서 판 커지는 유리기판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유리 기판주를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 이성웅 이사께서 최선호주로 YC캠을 꼽아주셨습니다. 4거래일간 6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엄청난 시세를 분출을 한 겁니다. 현 시점에서 좀 유리 기판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최선호주였던 YC캠도 함께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용화를 감안을 했을 때 시가총액 4천억 이상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확대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당장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안에서 주가의 선행성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데이 환경 원픽 상승 사이클 올라탄 전선주를 주제로 이성웅 이사의 원픽 LS까지 만나봤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 등 우호적인 업황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선주.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 유지하면서 종목별로 성장 스토리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넥슨게임즈의 핵심 IP 중 하나죠. 블루 아카이브 TV 애니메이션 방영 일정이 있는데요. 하루 전인 7일 저녁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9일 화요일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보안 무역 행사죠. 라스베거스 보안기기 전시회가 막을 올리는데요. 물리 보안 그리고 보안 장비 시스템 신기술 트렌드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10일 수요일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날이죠. 향후 4년간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 날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도 시작됐는데요. 증시는 하루 휴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3월 FOMC 회의로 그리고 3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로 이동해 볼까요? 목요일에는 ECB 통화 정책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보다 유럽이 금리 인하에 먼저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상황으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일부터는 중국의 국제의료기기 박람회도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요. 중국의 3월 수출입 동향 발표와 대만의 뷰티 코스메틱 박람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 주 일정들 살펴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다음 주 승부처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 시기와 다음 주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 시간입니다. 자,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 승부처 월요일 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게임즈의 이 블루 아카이브 TV 애니메이션이 7일 오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방영이 됩니다. 자, 블루 아카이브의 이 방영 모멘텀이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을 줄지 그동안 넥슨게임즈의 주가가 좀 답보 상태였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 아카이브 TV 방영으로 인해서 뭐 주가 움직임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무리일 것 같고요. 넥슨게임즈의 어떤 올해 지금 포인트는 지난해 이제 넥슨게임즈 매출이 1933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원래 목표가 2천억을 달성을 하는데 여기 실패를 한 것이고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도 46%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한 120억 나와서 131억 정도 나와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지만 회사에서 목표한 가이던스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좀 주가가 눌렸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서든어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블루 아카이브 히트 2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는데 그 PC 온라인 3인치 슈팅 게임 그 베일드 엑스퍼트가 흥행 실패하면서 이게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목표치에 못 알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작 게임 쪽에서 특히 이제 그 퍼스트 디펜던스 디센던트 게임이 좀 흥행을 한다 그러면은 좀 올해 그 주가도 반응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 신작 게임에 좀 더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업황이 이제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어떤 산발적인 상승 외에는 추세적으로 흐름을 이어가지는 좀 못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직 좀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은 이런 상태 속에서도 좀 뭔가 주목해 볼 만한 게임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한 2년 정도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게임주를 좀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뭐 어떤 기존 기업마다 기존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가 신작 라인업에 따라서 이 회복 규모가 나올 겁니다. 이 회복 규모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고요. 좀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올해 3분기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굳이 이제 게임주를 본다면은 그래도 크래프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인데요. 동접자 수가 그동안에 2017년도 이후로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2017년도 스팀 출시 이후에 무려 뭐 320만 동접자 수가 나왔다가 좀 부정적인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정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좀 안 좋아졌죠. 2023년도 7월 달에 35만 명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의 뭐 10분의 1토막 정도 동접자 수가 떨어졌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서서히 또 이렇게 올해 3월 배그 일간 최고 동시 접종 수가 76만 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돌파를 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시장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인도 국민 게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확장 스토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크래프톤의 그 현재 서비스 중단에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일단 크래프톤 주가 위치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보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크래프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 관련주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 그러나 그 중에서는 좀 크래프톤을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보안기기 전시회가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3월 통화 공급량이 발표가 됩니다. 자, 먼저 이 미국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어떤 전시회인지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가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보안 무역 행사이긴 한데 이게 정보가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행사는 행사고 국내 기업은 11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참가는 15개 정도 하는데 저 15개 리스트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다 못 찾았는데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돼서 좀 그런 아쉬운 건 있고 전시 품목을 보시면 그 CCTV라든가 보안 장비 및 시스템, 뭐 스마트홈 출입 통제 이런 다 물리 보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관에서 참여한 업체들이 사이버 보안 쪽이 아니라 전부 다 물리 보안 쪽이라는 걸 좀 포인트를 잡으면은 국내 물리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예를 들면 뭐 슈프인마라든가 뭐 PJ전자, 하이트론, CU박스, 사이버원, S1, 이노뎁, 인콘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밸류에이션 쪽으로 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좀 대응하기 어렵고 어떤 테마 쪽으로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물리 보안을 중심으로 한 보안기기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에서 AI 붐과 함께 또 사이버 보안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말씀 주실까요, 부장님? 네, 뭐 AI 인공 네. 그러니까 올해 전 세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출이 한 2,150억 달러 정도로 해서 한 279조 정도 달성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맥킨지 회사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시장 자체가 2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상태인데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시장이 지난해 매출이 관련 기업들이 8조고요. 우리나라는 4조밖에 안 됐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팔로알토 기업이 그러니까 올해 매출 예상이 10조 8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 기업의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매출 수준인데 정부에서 이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4년간 1,200억 규모의 사이버 보안 펀드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좀 늘었습니다. 한 1,300억 이상으로 조성하는 걸로 늘었고 올해 정부에서 한 200억 정도 출자해서 한 400억 정도 펀드 조성하고 앞으로 4년간 이제 민간 합작으로 투자해가지고 한 1,300억 규모를 키운다는 거 봐서 여기 투자하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인공지능 보안 기술 갖거나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의 인수합병 부분에 50% 투자하니까 관련주를 보시면은 AI 보안 기술 갖거나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곽영훈 대표님께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네.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 있을까요? 네, 뭐 AI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사이버 보안 관련주는 아주 장기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센즈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규 상장 후에 고점 대비해서 64%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로 접어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뭐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위험 정보를 인공지능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 분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보안 위험 대응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고객가 제공해주는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CTX라는 그 CT 서비스를 개발해서 오픈AI의 GPT 스토어 CT 분야의 최초로 입점하고 매출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비대면 업무의 또 증가로 인해서 이메일을 통한 APT 공격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에 대응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이미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이런 또 내용들을 좀 고려하신다면 센즈랩 관심권에 넣고 단번에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해서 그다음에 수익권에서 좋은 성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장 후 많이 내려온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센즈랩을 유망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중국의 3월 통화량 발표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제조업 지표 확장, 중국 관광객 증가 등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중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도 보니까 그 중국인 관광객들의 그 차량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그리고 또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이연 소비가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소비 심리의 회복 해서 이 관련주들인 그 화장품 같은 경우라든가 또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들의 최근의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중국 경기 둔화라든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리스크는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건 부양에 대한 효과라든가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꽤나 좋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좋게 보이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중국 패키지 단체 전세기가 7년 만에 재개를 했거든요. 뭐 4분기 실적도 지난 4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최근에 중국 입국자 수 데이터를 보면은 뭐 2019년 대비해서 40% 수준이지만은 올해 1, 2월 달은 70%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많이 입국자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텍스프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안 관련주는 센즈랩을 또 얘기해 주셨고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도 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는요 한국의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국내 증시는 휴장이고요. 미국에서는 3월 FOMC 회의록 그리고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총선 이후에 어떤 또 이 주가 흐름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또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뭐 주가 흐름, 정책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제 금투세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달에 그 금투세 폐지안을 포함해서 소득세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의 7개 법안을 이제 의원 입법으로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이 뭐 백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이제 금수세 방안인데 도입 시기가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5년으로 이제 2년 유예가 됐는데 어떻든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수세 폐지가 백지화되냐 아니면 진행이 되냐
있느냐,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그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 10%포인트 한시 상향이라든가 시설 투자 임시 투자 세액 공제 1년 연장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여야가 어떻게 그 과반을 차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그 정책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투세, 법인세, 그리고 특히 금투세 관련해서 정책의 방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죠. 3월 FOMC 회의록과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FOMC 회의록과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내용과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은 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3.4%로 예상되어 있고요. 그 전달 3.2보다는 높을 것으로 지금 그 전망을 하는 상태인데, 이런 이유가 이제 국제 유가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90달러를 육박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다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그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지금 최근에 한 1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 기저 효과도 지금 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높게는 올라갈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6월 달에 어떤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든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건데,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올해 이제 3회 정도, 연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도 그런 그 연 3회에서 아니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연준 의원의 발언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거라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시장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바이오 섹터는 악몽과도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섹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소멸된다면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미국 암학회가 열립니다. 미국 통화정책 행보가 바이오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종목은 좀 어떻게 선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종목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크고 종목 선정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일단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적어지면은 바이오 섹터가 조금 약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금리에 대한 인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동향을 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생물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제한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바이오 섹터 종목을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펀더멘탈이 좀 다소 좀 약하고요. 어떤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했다가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좀 베팅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최근에 ETF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ETF 쪽으로 출시를 하시면 좋겠고,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좀 보고 있는 게 동아 ST라는 종목인데, 여기서도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인적분화라는 회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의약품 비중이 가장 높은 높은 것 중에서 인성장 호르몬 그로트로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캄보디아 쪽에 어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바카스 매출이 급감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좀 다소 좀 해소가 되면서, 더불어서 빈혈 치료제의 성장이라든가 당뇨 치료제인 슈가논의 라인업 확대 효과로 인해서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비만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동아 ST가요, 지난해 항암 치료 전문 기업인 앱티스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더욱더 주목하는 것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기업들이 참 어려운 게 재무적 안정성이 좀 많이 결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올해 회사채를 800억 규모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바이오 회사가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 중에서 주식으로 인한 유상증자 방식 말고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상당히 좀
스페셜한 케이스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동아ST를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볼까요? 4월 11일 목요일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제의료기기 박람회가 있습니다. 자, 22가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 22가 이제 3월 그 통화정책 그 회의 의사록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그 22 물가 상승률 2% 목표치로 가는 경로에 있다는 그 자신감을 이제 상당히 내비쳤던 걸도 파악이 됐고요. 여기서 금리 인하 시점이 거의 다가왔을 때 다가왔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의사록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연준과 상관없이 22가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 먼저 22가 인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연준의 그 미국의 움직임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단 시장의 중론이고요. 일단은 단스케 은행에서 좀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22가 일단 연준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연준의 결정이 유럽으로 파급돼서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연준보다 먼저 움직이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연준과 다른 움직임을 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20의 정책 그 금리 인하가 당장 시장에 어떤 뭐 상방을 열어주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일단은 일시적 그러니까 먼저 여는 정도고요. 향후에 어떻든 연준의 그 정책금리 인하가 향후의 시장 상승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중국 관련 이벤트가 많습니다. 상해에서 국제의료기기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소 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국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국내 뭐 의료기기 관련주에는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박람회는 1년에 봄, 가을에 2번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의료 전문가라든가 병원 관계자, 정부 기관 또 투자자들이 또 참가하는 국제적인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컨퍼런스도 있지만은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냐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볼 때는 파마 리서치가 1분기 호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시장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마 리서치의 주가는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지금 그 2023년도 FDA 스킨 부스터 품목 허가라든가 DDS 기술 발전에 따라서 스킨 부스터 시장이 개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리쥬란을 주력으로 하는 의료기기 사업부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화장품 차별화가 가능한 화장품 이라는 거에 회사라는 게 좀 투자의 어떤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실적도 좋아지고 수출 데이터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쥬라는 작년 하반기에 호주, 칠레, 올해 또 남미 3개국에서 신규 시장을 늘려가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매출이 정체된 화장품은 리조피넥스 크림 등이 또 히트를 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뭐 최근에 한 1,200억에서 한 1,300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출 데이터가 호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금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금통이 있고요, 중국의 또 수출입 동향이 있고요,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대만 뷰티 코스메틱 박람회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또 일각에서는 인상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자, 한국 금통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인상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 19곳으로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에서 뭐 그 위원들 전원이 지금 그 3.5% 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동결을 갈 것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또 유가도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연준보다 먼저 피벗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통화 정책 방향 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인하를 그 내다보는 그 금통위원이 지금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이 정도 여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동결 쪽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동결을 하게 되면 10회 연속 동결을 하게 되는 건데요. 통화정책 문구 변화 여부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던 대만에서는 뷰티 코스메틱 박람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해외 수출 증가세로 훈풍이 불고 있는 화장품주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화장품 관련주는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성장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중국 시장은 기능성이라든가 프리미엄 화장품 수출 증가세가 증가를 했고 차지하는 그 비수출의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17.7%가 전년 1월에서 2월 대비해서 17.7%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목이 되고 그밖에 미국이라든가 일본, 동남아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가 증가가 됐는데 미국 쪽의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1월 2일 대비해서 69.2%가 증가했다는 거, 수출 규모 3원 일본은 또 31% 증가됐다는 거,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화장품 섹터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승부처,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가 될 모멘텀과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다음 주 승부처 두 분의 유망주가 공개됩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는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중인데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수홀딩스가 정규장에서 약보합권을 보였는데 거래량 3,000주가량 실리면서 8%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플레이그림이 8%, 또 마이커 역시도 거래량 미비한 채 8%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BL입니다. 뒤를 이어서 지니어스도 9%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거래량이 미비한 채로 CSA 코스믹이 8%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KNJ가 6%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의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각 현재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는 종목은 코아스입니다. 5%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일진 디스플레이가 3%대 내림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SK D&D로부터 인적 분할 상장 후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2%대 내림세를 보이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정규장에서의 약세, 시간에서도 1%대 내림세 가져가면서 20만 9,5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SG가 하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8만 주가량이 실리면서 1,93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도 이 시각 현재 4%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3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 공모한다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와 함께 이 시각 현재 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P소프트가 이 시각 현재 2% 내림세 보이면서 15,8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먼저 함께 확인해보시죠.
5위는 더구전자가 자리했습니다. 정밀 부품 제작업체로 애플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애플 관련주로 유명한데요. 2월부터 누워있던 주가가 이번 주 들어 반등을 시도하면서 5일선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에서는 2%대 상승하면서 8,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 주까지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플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주가가 반응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비친 부분은 애플 같은 경우가 가정용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이제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애플카 관련된 인력을 철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반응이 이미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멘텀 같은 경우가 약간 여기에서 뭐 주가가 한 30% 이상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제품 개발이 있을 때는 보통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마진의 형태 같은 경우가 고마진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만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의 내구성을 증대하는 부품 같은 경우를 개발해서 아이폰에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증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위에 위치한 더구전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램테크 놀러지가 자리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로 정규장에선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는 13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3%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3위도 확인해 보시죠. 3위는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은 세계 최초로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기업으로 TSMC의 공급사입니다. 정규장에서는 7%대 오름세로 마감, 시간외에서도 3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4%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도 확인해 보시죠. 2위는 JNTC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으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글래스관 통전극 방식의 유리기판을 개발 중인 JNTC가 올해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투심이 쏠렸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6% 강세 마감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시간외에서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KNJ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정규장에서 급등을 보였고 또 시간외에서도 12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유리기판주들이 시간으로 좀 강하네요. 아까 좀 의견 같은 경우를 좀 톤을 낮췄는데 강한 모습들이 있지만 KNJ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조 6천억 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D램, 낸드 모두 출하량보다는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 흑자 전환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D램과 관련해서 밸류체인,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기업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기대감이 낮았던 낸드와 관련된 소재 부품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KNJ 같은 경우가 낸드 관련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 삼성의 밸류체인 안에서 실적에 대한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위 KNJ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와 함께 시간의 특징주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음 주 종목 알아보기 전에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에 도달한 현대로템과 SKC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창환 부장, 두 종목 최근에 지금 아주 뜨거운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좀 내비둘까요? 뭔가 좀 수정을 좀 해볼까요? 현대로템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네네. 폴란드 1차 그 소주 물량이 매출에 반영이 안 되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2025년도 역성장으로 잡혀 있다가 최근에 조정이 되면서 이제 성장을 잡혔고요.
또 그 2차 수주도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루마니아 쪽에 그 K2 전차와 K9 자주포 오저 수주 얘기가 좀 뉴스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5만 원까지도 지금 상향 조정돼서 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서 만약에 저 1차로 말씀드렸던 가격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매수도 고려해봐도 되겠다. 비중 추가도 고려해봐겠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매수보다도 좀 조정 받았을 때 비중 확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이징 스탁 종목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의 다음 주 승부처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은 KN솔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우진에텍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먼저 다음 주 승부처 종목 볼 텐데요. KN솔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까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핫한 이슈가 그 유리기판이나 그 액상냉침인데 동사가 액상냉침 모멘텀이 나올 때 주가가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 액상냉침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그 글로벌 1위 기업인 서브머사와 그 협력해서 그 국내 액침 냉각 시장에 진출해서 관련 솔루션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 아마존이 국내에 그 8조 뭐 데이터센터 투자하는 것이라든가 뭐 그 삼성전자가 액침 냉각에 관련돼서 그 AI 데이터 센터 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이 다음 그 DGX 서버 제품군의 다음 버전이 그 액체 냉각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이게 그 서버 온도 관리가 중요한 그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그나 서버 제조사들이 도입에 빨리 서들어와서 액상 냉침에 관련된 뉴스 나올 때 급등 나오는 거를 주가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 동사가 그 선택한 이머전 쿨링 시스템이 유지보수 쪽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펀디멘탈 쪽에서는 이제 그 수주 모멘텀이 있는데 2차 전지 드라이룸 수주가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그 반도체 클린룸과 2차 전지 드라이룸의 수주 잔고가 4,226억이었고요. 별도의 교량 사업까지 합쳐서 한 5,400억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그 현대차 SK온 그 조인트 벤처에 그 드라이룸을 턴키 수주를 해서 여기만 한 2,250억의 수주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SK온 서산 공장에도 드라이룸 수주를 해서 640억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합쳐도 2,900억의 수주가 된 상태고요. 뭐 에코프로의 헝가리 데브렌츠 양극재 공장 프로젝트도 동사가 이제 75억 정도 수주가 돼서 이 2차 전지 드라이룸에 대한 그 수주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과 공동 개발한 그 모듈화 공법을 통해서 동사가 이제 신성 ENG와 더불어서 클린룸 쪽에서 상당히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증설이 들어갔을 때 맨 먼저 들어가는 게 클린룸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양쪽에 대한 모멘텀을 동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텍사스 수주 그 테일러 공장 프로젝트의 동사가 이제 한 1,080억 정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그 반도체 양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보고 있고 또 회사가 원망테크에서 그 KN솔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향후의 목표를 얘기한 게 2030년에 매출 1조 5천억을 달성하고 기업 가치 그 1조 달성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천억이 안 되니까 지금보다도 많이 싸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증권사 목표 그 리포트가 없다 보니까 실적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고 목표 주가가 없으니까요. 그 트레이딩 바이 쪽에서 오늘 종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수가 대비해서 뉴스로 인해서 장중 15% 이상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착시를 하시고 손절가는 17,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곽영원 대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승부처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자, 우진엔텍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수급적 요소로 봤을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 주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매우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정상의 모멘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전일에도 기사 플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11차 정기본 발표가 4월 중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5월에서 6월 달에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3파전을 기존에 예상을 했었는데 한국, 프랑스, 웨스팅하우스, 미국인데요. 미국은 빠졌습니다. 빠졌고 한국하고 프랑스 후보로 좁혀졌기 때문에 2파전이 진행이 됩니다. 어쨌건 6월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폐쇄 원전 재가동에 정부 대출금 첫 번째 지원하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일정 모멘텀이 있는 원전주 주목하고 원전주 중에서는 가장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우진엔텍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승부처는 이창환 부장 KN솔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우진엔텍을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오늘까지 휴장인 가운데 항생지수만 개장했습니다. 항생지수가 오늘 변동성이 꽤 큰 모습이죠.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1%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오늘 중국에 도착해서 5일간의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반도체와 전기차 갈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이번 방문에서는 관세 문제, 또 기술과 관련한 양국의 통제, 대만 등의 문제를 얘기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디커플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조금 아쉬운 출발입니다. 닥스 지수와 깍크 지수 모두 이 시각 현재 약보합권 또 1% 넘는 하락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유럽에서는 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최근 유럽은행의 피벗 신호의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다시 보기, 포트에 참견 검색하시면 편안하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